퇴임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고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후 독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2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총리 자격으로 8번째이자 퇴임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이날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와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등을 면담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네트 총리와 개인 면담에서 독일이 홀로코스트 이후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안보가 모든 독일 정부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이슈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특별 강요회의에도 참석해 홀로코스트는 역사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는 사건이라며 따라서 독일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많은 부분 기여한 역사의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의 갈등에 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는데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데 있어 수년간 유럽 대륙 전체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했다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현재까지 전범 국가로 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과와 책임은커녕 시종일관 우기기 바쁜 것이 현실이죠.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필수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피해를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일본이 더욱 불안해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전자 소재 기업 머크가 2025년까지 한국에 약 6억 유로 8,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사가 있는 한국에서 성장의 발판을 탄탄히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머크는 전 세계적으로 30억 유로, 약 4조 1,4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전체 금액의 5분의 1을 한국에 투자한 셈입니다. 국내 반도체 및 OLED 제조용 소재 생산 설비, 확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크는 현재 회사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 CEO 카이 베크만 박사가 방한해 새로운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내 머크 연구 및 생산 기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국내 6억 유로 투자는 지난달 9일 개최된 머크 사내 행사에서 발표된 일렉트로닉스 사업 부문 레벨업 성장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이 프로그램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에서 6%의 유기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이 베크만 CEO는 반도체와 올레드 등 머크가 속한 산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회사는 이 모멘텀을 활용해 성장 전망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머크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있는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머크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주목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국내 생산시설이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역으로 대규모 투자가 유입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머크는 지난 4월 2,7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뒤 투자금을 3배나 증액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소재 산업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강국이지만 해외 기업 유치에 괄목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머크의 대규모 투자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인 것이죠. 머크 투자를 좋은 성공 사례로 만들면 해외 기업 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크는 세계 최장수 기업입니다. 머크웨이라는 특유의 경영 철학으로 350년간 지속 성장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등 굴곡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평균 역사가 50년을 겨우 넘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역사이며 350년 넘게 사업이 번창했다면 분명 경영을 올바르게 해왔다는 뜻일 겁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머크의 대규모 투자로 양질의 경영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의 머크가 한국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데에는 예상치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설비 현지화 움직임이 뚜렷해지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1985년 첫 사무소를 연 한국머크는 지난해 10월 법인 설립 3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올해 본사에서 퍼포먼스 머티리얼즈 사업부를 일렉트로닉스로 바꾸며 한국은 전자 소재 생태계에서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과연 거물 기업인 머크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머크는
마스크는 혁신적인 소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21세기 전자산업 고객에게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은 머크의 차세대 소재와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제조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머크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머크의 행보에 일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이 지난 2년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얻은 실익은 없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양국 간 경제 피해 규모만 키운 만큼 기시다 정권 출범을 계기로 실효성을 상실한 수출 규제를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후 2년간 상호 교역, 투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양국 간 교역, 직접 투자, 인적 교류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세계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한 한국의 일본 수입 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 7억 2,950만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 7억 2,46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소재에 대한 일본 수입 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 줄었습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 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2021년 상반기 대일 수입 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 줄었습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 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다라며 수출 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 품질 테스트와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 규제에 따른 불신감 확산으로 한일 간 교역은 9.8%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직접 투자는 일본 수출 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규제 전 2년간 2조 5,984억 원에서 규제 이후 2년간 1조 8,628억 원으로 28.5%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일본 직접 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엄이 도시바 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서 24.4% 증가했습니다. 한국 내 일본계 외국인 투자 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 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하고 기업 수는 2.4%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 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하고 기업 수도 11.3% 감소하면서 양국 간 실적 악화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만 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 간 경제 갈등은 실제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했습니다. 반면 반일 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 직접 투자 인적 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 규모만 키웠다라며 일본의 새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 규제는 외교 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당국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열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첫 국회 연설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6,900자 분량의 연설문에서 한국에 관한 언급은 단 2문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후 일본 국회에서 행한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분량이나 표현 모두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1년 전 스가 총리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일본의 주요 외교 상대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마지막에 거론됐습니다. 또 기시다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라며 일제강점기 가해 행위와 관련된 양국 갈등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인데 일본은 우리가 수용할 해결책을 한국이 가져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대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